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 그 지역에서 where you from me? 와리까리 I be on my own 돈 많이 시비 걸어봐 hit my line don't play me. Don't play me. Don't play me. Boy don't play me. 나 지역을 전해 hit race. 네, 안녕하세요. 길브로 봉길입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의 계절이 지나가고 어느덧 많은 분들이 림매스업이나 벌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체지방 증가를 최소화시키면서 근육량 증가를 얻을 수 있는 림매스업을 선호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체지방의 증가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덩치를 최대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살이 잘 찌지 않는 분들, 즉 하드 게이너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식단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금비대를 위한 최상의 벌크업이라는 논문 하나를 가지고 함께 리뷰하면서 어떻게 식단을 해야 최상의 금비대 효과를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 몸의 신진대사의 두 가지 큰 경로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케톤 등이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인 아데노신 3인산 ATP가 방출됩니다. ATP는 우리가 웨이트를 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때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신체는 증가하는 화학 에너지, 즉 ATP 수요를 적절히 충족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저장된 글리코겐과 지방의 혼합물을 활용하고 이를 분해하여서 ATP를 얻고 에너지가 부족한 최종 산물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동화작용은 이화작용과 같이 복잡한 분자를 더 단순한 최종 생성물로 분해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게 아니라 더 단순한 전구체인 아미노산, 당, 지방산, 질소염기 등으로부터 더 복잡한 분자인 단백질, 다당류, 지질, 핵산 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더 복잡한 최종 생성물을 합성하는데 실제로 화학 에너지 ATP가 또 필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근육이 커지는 금비대는 아미노산이 근육 단백질로 합쳐지는 일종의 동화작용의 경로의 한 예라서 결국 이 과정에서 ATP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쉽게 이해해 본다면 신체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를 위해서 이화작용 상태로 돌입하고 이때 ATP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비교적 동화작용 자체를 신체에서 불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동화작용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양 공급을 유지하는 게 금비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스업을 할 때 꼭 에너지 섭취를 필요한 것보다 많이 해야 할까? 라는 질문에 실제로 운동 초급자인 경우에는 다이어트 중에 적은 칼로리를 먹으면서도 근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잉여 칼로리 없이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많은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칼로리 결핍 상태에서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지만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은 칼로리 섭취가 적은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도 근육량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날 섭취하는 칼로리 양이 그날 사용해야 하는 단기 에너지 저장량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체지방은 앞으로 사용할 장기 에너지 저장량이라고 볼 수 있고 장기 에너지 저장량, 즉 체지방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섭취하는 칼로리가 유지 칼로리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칼로리인 상황에서도 금비대를 관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체지방률이 비교적 낮은 사람에게는 근육 합성이 덜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체지방이 많고 운동 초급자인 경우라면 굳이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고 유지 칼로리 그리고 결핍 칼로리만을 섭취해도 근성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인데 하지만 칼로리 결핍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비대의 합성 능력은 점점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0에서 3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결핍 상태에서는 금비대 합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하루 500칼로리 이상의 칼로리 결핍에서는 근합성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매스업을 하는데 반드시 잉여 칼로리가 필요하냐? 라는 질문에는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운동 경험이 적거나 체지방률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 칼로리나 칼로리 결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비대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헬스를 하는 사람이 금비대를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라면 잉여 칼로리의 섭취가 이상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칼로리 섭취는 얼마나 더 많이 해야 할까에 대해 되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체지방이 많이 찌는 게 전혀 상관없다면
무작정 많이 먹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근비대 면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근비대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잉여 칼로리를 초과하면 나머지 불필요한 칼로리는 지방 증가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 또 다른 논문에서는 근비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늘려야 하는 이유를 다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ATP는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서 근비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칼로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저항 운동 자체에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운동 후 몇 시간 동안 에너지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새로운 근육 단백질의 원료인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은 평균적으로 1g당 4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육은 휴식 시에 약 1kg당 하루 13칼로리 정도를 소모한다고 하는데, 이 근육은 운동 및 일반적인 신체 활동 중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사활동 조직이므로 우리처럼 상당한 양의 저항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하루 359칼로리에서 478칼로리 정도의 잉여 칼로리를 목표로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것이 아니라 매우 대략적인 근사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자신이 림매스 혹은 벌크업이 목적이라면 유지 칼로리에서 100에서 500칼로리까지의 잉여 칼로리를 추천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매스업을 하실 분들이라면 보수적으로 중간치인 300칼로리 정도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면서 조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스업이나 벌크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지 칼로리를 알고 잉여 칼로리의 섭취를 꾸준히 기록해야지 자신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지 칼로리와 섭취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크게 가정 접근 방식, 추정 접근 방식, 그리고 관찰 접근 방식,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 접근 방식의 유지 칼로리와 잉여 칼로리를 구하는 방식은 체중 1파운드당 약 15칼로리를 섭취하면 현재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매스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몸무게 파운드당 17칼로리를 섭취하라고 하고 있고, 빠르게 살이 찌고 싶다면 파운드당 19칼로리를 목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벌크업 칼로리 섭취는 저체중, 특히 150파운드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잘 맞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체중이 200파운드 이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 보통의 경우 지나치게 과한 칼로리 섭취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현재 제 몸무게가 85kg 정도인데 파운드로 환산하면 187파운드 정도가 나오고, 가정 접근 방식처럼 계산해보면 유지 칼로리는 2805칼로리, 일반적인 매스업은 3179칼로리, 빠르게 살이 찌고 싶다면 저는 3553칼로리를 섭취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유지 칼로리는 어느 정도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제 기준치에서 매스업 칼로리는 조금 많이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두 번째는 추정 접근 방식인데, 이것은 휴식 중 대사율을 추정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활동 개수를 사용해서 일일 총 에너지 소비량, 즉 TDE를 구해야 하는데, 이때 처음에 커닝햄 방정식을 사용하여서 제지방량을 먼저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안정시 대사율을 추정하고, 일반적인 활동 수준의 경우 1.2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1.6까지 활동 보정 개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스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TDE에서 105%에서 110%, 그리고 살이 빨리 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TDE의 115%에서 120%까지 칼로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저로 예를 들면 현재 몸무게가 85kg에 체지방률 13%로 대충 체지방 11kg로 잡으면 체지방을 뺀 제 지방량은 74kg이 됩니다. 여기와 같이 계산을 해보면 2128칼로리가 나오고, 여기서 저는 운동이 너무 힘들지 않기 때문에 중간보다 살짝 높은 값인 1.4 정도를 곱하면 대략 2980칼로리 정도가 구해지고, 보수적으로 105%만 섭취해서 매스업을 한다면 3130칼로리 정도로 나오니까 가정 접근 방법보다 조금 더 유지 칼로리와 매스업 칼로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 접근 방식인데, 이것은 사실 저와 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코칭을 해드렸던 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한데, 초기 유지 칼로리를 알아내고 칼로리와 체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체중의 변화를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논문 저자 또한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하며, 여기서 초기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정 접근 방식이나 추정 접근 방식을 이용해도 괜찮고, 제 강의에 나와 있는 방식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추석 할인 이벤트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는
있는 기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인 커팅 속도와 매스업의 속도에 대해 이 표로 말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을 찌울 수 있는 권장되는 범위가 주당 0.1%에서 0.25%, 제 몸무게가 85kg로 한다면 4주 기준 0.4에서 1%라는 의미인데,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 기준 저는 0.36에서 0.85kg을 찌우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죠. 물론 공격적으로 찌울 수 있다면 한 달에 1kg 이상도 찌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논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제한적인 칼로리 섭취는 불필요한 지방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육량과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0.85kg씩 1년을 찌우면 대략 10kg 정도가 되니까 살을 찌우시는 분들은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고 매스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번 매스업 관련 논문을 리뷰하고 있는데 현재 러닝타임이 꽤 됐는데도 지금 반 정도 리뷰했습니다. 영상을 한 번에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만 보는 분들도 지겹고 영상도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이번 최상의 매스업 식단편은 2편으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오늘 논문 리뷰에 관한 내용 잘 숙지하시고, 다음 편에는 살이 잘 찌지 않는 사람들, 즉 하드게이너들에 대한 영양 섭취 가이드라인과 탄단지 섭취에 따른 신체에 대한 반응, 그리고 벌크 없이 유산소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oy, don't play me. 장난하니? That's a hell